오늘 화요일날 아주 오늘은 시스템의 홍수네요.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본사 캐티님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에 대한 내용은요. 이게 안 먹히네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선생님들 잘 들리시나요? 네. 뭐 제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뭐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와우 파티도 있을 것이고 뭐 팁, 노하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오늘 이제 꼭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뭐 그곳에서 이제 리더분들이 공유해 주신 팁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제가 이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뭐 어떤 이야기를 제품 쪽에서 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올해 2021년도에 정말 많은 제품군들이 쏟아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고 제대로 전달하고 있고 제대로 파트너들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체크해보고 진짜 어떤 모르는 거 사장님들한테 진짜 궁금하셨고 의문이 됐던 점들을 실시간으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전에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제품의 전반적인 이해도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처음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신이 주신 소중한 선물 사회 그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온 선물 시크릿이잖아요. 이 미네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우리 제품이 어떤 기능과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미네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김치 담그는 거 아마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김치를 담그기 전에 배추를 절여야 되는 작업이 있죠. 그럴 때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에 절여야지만 버무릴 때 맛이 잘 버무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금 속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에요. 소금은 농도가 굉장히 짙어요. 농도가 짙기 때문에 그 삼투압의 힘에 의해서 배추에 있는 수분을 쫙 빼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양념을 버무리면요. 맛이 잘 배어 들어갑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빼는 기능, 넣어주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웃, 인, 아웃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뭐 전문 용어로는 삼투압과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각질과 노폐물을 끌어냅니다. 우선은 나쁜 거를 빼준다라는 거죠. 우리 피부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각질과 노폐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깨끗해지고요. 그 상태에서 확산을 시켜줬기 때문에 미네랄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쭉 들어가져요. 그러면 우리 피부는요 수분막이 생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를 써보시면 알 거예요. 뭔가 인위적인 무언가를 발라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맑아지는 것들을 느껴보실 수가 있거든요. 나쁜 게 빠져야 좋은 게 들어가져야 좋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 소금의 과학 그리고 미네랄의 힘이라는 게 우리 시크릿 이 제품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소금과 머드 이 원료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킨케어 군에 소금과 머드로 들어가 있는데 큰 분류로는 이렇게 블루 라인, 그린 라인, 그리고 이제 신규 런칭된 레드 라인 세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스페셜 케어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마스크팩들, 시트 마스크 요즘에 이제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팩 제품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들이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시면서 많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가서 뭐 와우 파티도 하고 전달식도 하면서 제가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알려드렸음에도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혼용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복제들에 의해서 조금 트러블이라던가 좀 클레임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들이 사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시트 마스크팩 오래 붙여도 좋나요?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몇 분이 가장 좋아요? 몇 분 하고 있는 게 가장 좋나요? 근데 가장 좋다라는 거는 어차피 회사가 거기 뒤에 다 써 있잖아요. 사용법, 시간, 예, 원료 이런 거 다 써 있거든요. 근데 시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유량이 굉장히 많고요. 넣어주는 팩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일단은 의약품이 아니죠.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화장품은 몇 시까지, 한 60까지에서 70까지의 원료를 넣어서 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의 취지는 천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100% 천연은요, 그냥 오렌지를 드셔야 돼요. 그게 100% 천연이에요. 천연이 아니라 천연에서 가지고 온 거. 천연 유래. 천연에서 유래한 것을 웬만하면 가공도 하기는 하고 잘 뭉치거나 날아가지 않거나 하기 위해서 채소를 넣거나 그런데 굳이 우리 천연의 원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만 해도 좋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거는 뺀 거. 이게 우리 제품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블루, 그린, 레드가 좀 본연의 원료의 힘 때문에 배합하는 게 좀 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저는 그 시트 마스크 안 맞아요. 저는 그게 좋던데. 저는 그거 밀려요. 저는 그게 제일 좋던데. 왜? 피부는 다 다르니까. 각기 다른 피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시크릿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 세계 50억 명의 피부를 다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는 아마 여러 가지의 그런 말씀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시트 마스크는 오래 하면 좋나요? 시트 마스크는 밖에 외부 상황을 저희들이 우리 피부가 받아들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 피부예요. 근데 얘는 시트 마스크예요. 내 피부에 시트 마스크가 붙어. 이게 밖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붙었을 때는 내 말라있는 피부에 촉촉한 수분 시스트에 붙어져 있는 수분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피부는요,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붙이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뿐더러 오랜 시간 장기간 붙어 있다 보면요. 시트지가 마르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이 건조한 시기에는 더 건조 현상이 빨리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 본사 교육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피부는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를 나눠주려고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트지가 마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껏 아주 그냥 홍수가 나게 수분을 쫙 받아놓고 오히려 얘가 토해내는 거예요. 얘한테 다시. 왜?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밸런스를 똑같이 맞추려고 해요. 피부는 얘와 얘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오지랖이 넓은 아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놓고도 나눠주려고 한다. 그래서 오래 해봤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나눠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리 이제 우리 시트지가 보면은 천연의 원료를 많이 쓰잖아요.
뭐 대나무 수액, 유채꽃, 모카솜, 뭐 다양한 천연 시트지 원단 이런 거를 이제 써서 만드는데 내 피부보다는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내 피부보단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트지를 오래 붙이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요, 마지막에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에센스 액은 수성이에요. 그러니까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단계로 갈수록 점점 유성 타입으로 변해가는데 에센스 액은 정제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수성 타입이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충분한 수분액을 넣어줬는데 수성은 빨리 마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페이스 오일 또는 로션, 크림, 유액 타입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들려요. 잘 들리세요? 네, 들려요. 안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네. 란실 마스크 맞아요. 저도 사실은 란실 마스크 좋아하기는 하는데 가끔은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시트 마스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트 마스크 이제 처음에 출시된 게 란시라고 큐프라 마스크거든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실처럼 묻어나오지 않나요? 네. 네. 좀 당황스러웠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좋다고 선물을 했거나 좋다고 되게 추천을 했는데 뭐야 이러시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란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이 이제 시트 마스크인데요. 이 원단은요, 의료용의 거즈로도 쓰이는 그 원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트 마스크를 보면요, 대부분은 되게 얇아요. A4 용지의 한 장처럼 되게 얇은데, 우리 란실 마스크는요, 한 장으로 만들었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두 겹으로 가로, 세로를 겹겹이 쌓아서 만들다 보니까 수분 폭탄, 그래서 굉장히 좀 도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분감을 워낙 수분에 좀 많이 취중을 하고 원단을 도톰하게 만들어서 수분감을 많이 밀어 넣어주게 만든 제형이다 보니까 어떤 그 두 겹으로 도톰하게 만들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 불편하시다면 저는 토너로 마무리를 해드리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근데 가끔씩은 보면 어쩔 때는 나오기도 하고 좀 컨디션에 따라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페이스 오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닦아내시거나 로션 걸로 이렇게 바르시다 보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묻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닦아내시고요. 아마 그러시면은 어떠실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게 수분감을 좋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좀 사용하실 때 사용감이 불편하실 수도 있다. 정 불편하면 불편한 걸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다른 시트팩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걸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란실 마스크 이제 되셨나요? 네. 그다음에 스크러빙 마스크. 스크러빙 마스크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 2014년도에 처음 이제 사업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박스 하나가 왔는데, 되게 다양하게 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왔고요. 막 되게 중복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그린라인이 거의 주로 들어가 있었어요. 앰프가 너무 신기했어요. 3분 만에 자석으로 떼내는 게. 다 써봤는데 제가 스크러빙은 안 썼었어요. 왜냐면 뭐 앰퍼라던가 3분 만에 너무 좋아지고 이런 것도 막 버핑 블럭이 잠깐 하는 거가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15분 동안 투자하는 거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됐던 제품인데 써보고는 이 제품만 썼어요. 왜냐면 쓰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출산 후 기미 이렇게 좀 넓고 짙었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실로 겪은 거예요. 그리고 피부 톤이 굉장히 맑아지는 거를 느꼈고. 근데 이 제품은요,
스크럽 기능하고 영양 기능을 같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구식 가루가 미세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말랐을 때 쓰는 게 피부에 물기가 있을 때 쓰는 게 좋은가요? 말랐을 때 바르는 게 좋은가요?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리커버 같은 경우는 꼭 물기가 있을 때 쓰셔야 돼요. 물기가 있을 때 쓰셔야지만 활성화가 됩니다. 리커버, 데이 마스크 있죠. 네, 스크러빙은요, 상관은 없어요. 물기가 있으나 없으나. 근데 단지 되게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피부층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볼 부분이라던가 이런 데는요, 물기를 좀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고요. 그러니까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물기가 다 없는 상태에서 해도 돼요. 피부 두께의 차이니까. 그래서 콧등이라던가 이렇게 턱 보리는 데 있죠. 이런 데는 피지라던가 각질이 잘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마른 상태에서 롤링을 해주시고요. 다른 부위는 예민하시다면 물기를 살짝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좀 그렇게 같이 겸용으로 해주시면 좀 더 극대화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괜찮아요. 둘 다 무방합니다. 있을 때 쓰셔도 되고 없을 때 쓰셔도 되고. 예, 그래서 스크러빙 마스크.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선크림. 선크림 쓸 때 눈이 시려요. 많이들 겪으시나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정말 선크림 바르고 와, 세상에 이런 선크림이 있나? 뭐 좋은 거 많이 써봤는데 요즘에는 백탁 현상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허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쓰려고 하고 남성분들 특히 답답하다고 이제 막 눈에 떨어지고 따갑고 허옇게 떨어지니까 안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 제품은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데이크림까지 발랐을 때 이 소프트 필 선스크림을 바르면 오히려 화장을 쭉 밀어 올리는 느낌 같은 거 더 매트하고요. 되게 가뿐했어요. 근데 선 제품은요. 유기자외선과 무기자외선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유기자외선 같은 경우는요. 성인용 흡수시키는 거예요. 각질층까지 들어가는데 30분 정도에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유기자외선에는요, 눈에 시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크림 뒷면을 보면요, 눈가는 피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무기자외선 차단제가 있거든요. 무기자외선 차단제는요, 유아용에 많이 쓰여요. 뭐냐면, 이거는 코팅막을 쓰이는 제형이에요. 그러니까 흡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백탁 현상이 일어나고요. 좀 답답하고 무겁고.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뭐냐? 우리 거는요. 유기자외선이란 얘기예요.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되게 가볍잖아요. 우리가 왜 해변가에 놀러 가서 바닷가에 들어가면 살이 잘 타잖아요. 근데 잘 타는 부위가 대부분이 이런 데부터 타요. 광대, 볼거져 나온 부분들 이런 데가 타거든요. 이렇게 눈가는 잘 안 타요.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눈썹은 선캡이라고 불려져요. 눈을 보호하는 눈썹에 선캡이 있기 때문에 너무 눈가가 예민하고 눈이 시린데 그걸 참아가면서까지 눈가 가까이는 굳이 안 바르셔도 이렇게 눈썹 선캡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발라주시면 아마 우리 제품 쓰면서 그렇게 불편함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선크림 좀 많이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아이서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이서럼이 이제 눈에 시리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회사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에도 보냈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 이게 클레임이 많이 들렸다면 이거를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개중에 조금씩 아이 세럼이 좀 시리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측에 문의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답변은요. 전혀 그런 성분은 들어가 있지 않다. 왜냐면 멘톨이라던가 좀 자극적인 거, 멘톨 성분 같은 거 있죠. 화한 거. 이런 성분들이 좀 시리거나 눈에 좀 따끔따끔하거나 화한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 아이세럼은요 그런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각각의 개인의 아마 예민도의 차이가 아닐까. 예. 그래서 너무 그러시면 아이 크림이라던가 또는 우리 아이 부스터 있잖아. 부스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부스터로 대체를 해서 쓰신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장님들의 얘기를 넘어서서 내가 알고 있어야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전달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리고 선크림은요, 4시간마다 그 기능이 다 끊겨요. 선크림 말고요, 우리 팩트도 있고요, CC크림 있잖아요. 그럼 CC크림 바르고 팩트 바르면 되지 않나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자외선 지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사장님들이 자외선에서 해방되려면요, 양을 어느 정도 이만큼 정도를 바르셔야 돼요. 요만큼 좁쌀같이 발라서는요, 안 바르니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활 자외선 지수가 있고요. 사장님들이 외출을 했을 때 그 자외선 지수를 막아내려면요, 웬만한 동전 크기만큼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500원짜리의 동전 크기를 바르려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선크림은 백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발라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솔직히 선크림만 바르지 않고 우리 CC크림도 바르잖아요. CC크림 바르고 팩트를 또 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같이 바른다면은 아주 많은 양을 바르지 않아도 충분히 자외선에서 4시간 정도를, 그리고 4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팩트 같은 거를 살짝살짝 누르셔가지고 차단하는데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선 제품 아이세럼 많이 도움 되셨나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 레드라인 어떠세요? 저도요. 레드라인 저 진짜 좋아요. 저는 레드라인 쓴 다음부터 피부에 진짜 뭐 했냐는 소리를 더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요, 레드라인 쓰시고 조금 호가 아니라 호가 되게 또 강해요, 레드라인. 많이 그러시지 않나요? 나는 좋은데, 나는 좋아서 막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파트너분이 근데 스폰서님 저 크림 밀려요. 얘기 안 하세요? 해요. 예. 또는 저 뭐 썼는데요. 올라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회사 측에도 물어봤고, 뭐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발효 화장품이라던가 원료를 좀 이렇게 서치를 해보고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발효 성분, 그러니까 우리 레드라인은요, 되게 순하게 만들자는 취지였어요. 사해바다에서만 나오는 두엘레 살리나라는 그 레드 알게 그 성분을 발효까지 시켰잖아요. 미네랄로도 굉장히 훌륭한 원료인데 이 훌륭한 원료에 발효 기술을 더한 제품이에요. 정말 6년간의 굉장히 아주 막 엄청난 기술력과 많은 테스트와 정성의 정성을 다해서 만든 아주 진한 제품인데 순하게 만들려다 보면요. 아무래도 화학 제품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근데 화학 제품을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들 수는 없어요. 배합을 해야 돼요, 화장품은. 그리고 그만의 원료가 있잖아요. 그 원료의 특수성을 살려주려면요, 무언가를 넣어서 더 점성을 좋게 만들거나 또는 좀 더 잘 뭉치게 만들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또는 이렇게 물과 이게 나뉘어지지 않게 해서 적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특히 이 레드라인에 이제 크림에 밀리는 현상이라고 나오는데 엄연히 말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흡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크림을 그러니까 로션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로션까지는 괜찮은데 크림을 발랐을 때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현상이 잠깐 있거든요. 롤링을 하지 마시고요. 적정량 콧등, 볼, 턱을 찍어 바르시고요. 살짝 펴 바르신 다음에 톡톡톡톡 두들겨 보세요. 너무 많은 롤링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여기에는 실리콘을 배제시켰어요. 교육 들으신 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실리콘이 합성 제품이기는 하나 들어간 제품도 있고요. 특히 여기 레드라인의 크림에서는 뺐거든요. 아이들 왜 유아 제품 어머니들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애들 제품 바르다 보면 애들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왜 크림이라든가 로션이 허옇게 되지 않나요? 대부분 그래요. 유아 제품. 왜냐면은 실리콘을 싹 다 배제시켰으니까. 우리 성인 피부는 솔직히 말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근데 유아는 어때요? 유아들 유아용은 보면요, 애기들이 뭘 겪었어요. 뭐 담배를 피나요? 애들이 뭘 얼마나 고생을 했고요. 애들 피부는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에 그냥 보습만 주면 돼요. 보습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뭐도 빼고요, 뭐도 빼고, 뭐도 빼고요, 정제수 많이 넣고요. 그런 보습감을 많이 주면 되는데 성인 피부는 이 얼굴에 넣어줄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기능성을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십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넣지 말아야 되는 거에 우리 제품의 원료에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 레드라인은요, 순하게 원료 그대로를 과학기술까지 입혔기 때문에 최상의 원료의 그대로를 전달을 하되 순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실리콘은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수시키는 과정에 조금 더디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것 뿐이지 밀리다라는 표현보다는 더디. 그래서 흡수되는 게 보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만 펴 바르시고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시면 이렇게 많이 하얘 보이는 현상이 없으실 거예요. 예. 좀 이해되셨나요? 크림? 네. 네. 크림, 류마티스 관절염 약 아닙니다. 치질약 아니에요, 푸크림. 우리 제대로 알고 전달해요, 제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이제 워낙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글을 잘 못 읽으신대요, 그분이. 근데 아드님이 와우팩 칸파스를 갖다 놓고 잘 설명을 해주질 않고요. 큰 글씨로 써놓고 간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푸크림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류마티스. 진짜?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제품 명품관에서 팔리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참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이 제품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정말 의약품으로 오인돼서 회사에 이런 민원과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푸크림이 류마티스 약이 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정말 우리 사장님들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푸크림 다양하게 쓰시고 다양하게 조금 활용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푸크림의 취지는요. 정말 한 10시간 정도 일하시다 보면은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잖아요. 발냄새예요, 발냄새. 땀이 나고 막 거기에 뭐 박테리아가 엉키다 보니까 발냄새가 나고요. 또 거기에 우리 티트리 오일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항염 효과가 있는데 항염 효과는 화장품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냄새라던가 조금 릴렉스 순한 어떤 그런 거에 조금의 도움이 되는 그런 원료가 들어가서 도움이 되는 제품이니 이거를 너무 과대 광고 그렇게는 좀 안 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요. 또 다른 질문 보면은 그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말토덱스트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말토덱스트린이 뭔지는 아세요? 말토덱스트린은요, 건강기능식품 보면은 분말 제형도 있고, 이렇게 타정, 캡슐, 액상형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타정이에요. 타정은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내잖아요. 원료를 배합을 해가지고 찍어내는 과정 속에서 기계에 잘 달라붙지 않게 하거나 부피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넣는 원료입니다. 근데 이 말토덱스트린이 우리 유산균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분말 제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굳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비타민 C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합성 원료가 아니에요. 그냥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우리 비타민 C는 정말 천연 그대로를 전달한 제품이 맞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왜 이게 들어갔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타정을 해야 되니까, 뭉쳐야 되니까. 그래서 비타민 C에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만들더라도요, 유통기한이라던가 개봉 전까지 그 모양 그대로를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가 말토덱스트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업자분들이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요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커버리에 보면은 이산화규소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잘 적어 놓으세요. 이산화규소. 다양한 원료에 쓰이는 거예요. 먹는 용으로도 쓰이는 게 식용이고요. 공업용으로도 쓰이지만 같은 원료가 식용으로 쓰이거나 공업용으로 쓰이거나 어떻게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 공업용으로도 어떤 원료를 뭉칠 때도 쓰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식약처에서 적정하게 식용으로 쓰이게 허가 기준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안전의 기준을 해서. 근데 우리의 그 리커버리는 부원료가 마그네슘이고 원재료는 아시잖아요. 리커버리 하이드로 FX. 눈에 보이나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소 기체의 불완전한 원료잖아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원료가 뭐예요? 뭐예요? 방청객들? 아스코르빈산이래. 우리 천연의 원료를 썼죠. 베리 썼잖아요. 베리. 예.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네 맞아요. 인디안 구스베리. 김민사 사장님 선물 드릴게요. 네. 김민사 사장님 선물 드릴게요. 인디안 구스베리는 다 눈에 보이는 원료죠. 눈에 보이는 원료를 배합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데는요. 뭐 원료를 많이 넣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 혁신적인 제품 리커버리 하이드로 FX는 불완전한 원료예요. 그 원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들어갔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제품을 섭취를 해서 효과를 볼 거면 이 원료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 불완전한 원료를 어떤 회사도 만들어내지를 못했는데 이 세븐포인트 2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기체화를 어떻게 만드란 얘기예요? 바인딩 시켜야죠. 응고시켜야죠. 응고시키려면요. 들어가야 되는 꼭 물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응고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말토덱스트린을 써도 되잖아요. 그걸로는 너무 불완전한 원료를 응고화를 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겠죠. 그래서 최소의 절대 인체에 영향이 가지 않게 그렇게 만든 거라고 사장님들이 잘 알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토덱스트린과 이산화규소의 차이이고요. 이 원료에는 왜 이거를 썼는지 여기에는 왜 안 들어갔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잘 설명을 하고 사장님들도 약간의 의문점을 알면서도 계속 드시는 것보다 해소를 하고 드셔야 더 확신을 쌓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품 고유 성분을 그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라바스라는 취지를 사장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오메가3. 네, 오메가3 다들 드시고 계시죠? RTG가 좋나요? TG가 좋나요? 예. 이게 뭐냐면요. 기술의 차이예요.
TG가 예전에 데이앤나이트 드셔보신 분 거기에는 RTG형이라고 써 있었어요. 데이앤나이트에는 RTG형은요 TG형보다 가공이 더 된 거예요. 한 번 더 가공이 안 들리세요? 한 번 더 가공이 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공이 더 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기준으로 보실 게 아니라 저희의 원료는 미세조류잖아요. 오메가3를 원료는 만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큰 어류를 썼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릿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 근데 저희는요. 미세조류거든요. 원료 그대로를 전달을 하는 게 라바스의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세조류를 한 번 더 가공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TG 제형을 선택을 해서 미세조류의 그대로의 원료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TG 제형을 선택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TD가 더 좋다, TG가 더 좋다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의 더 과학기술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제가 모든 질문을 오늘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꼭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품, 화장품은 원래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특히 팩 제품은요. 정말 많은 원료와 또 스페셜 케어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기능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가공과 섞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또 섞을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이 바디에 바르는 솔트 앤 오일 스크럽 있죠. 솔트 앤 오일 스크럽 하고요. 저희 페이스 제품과 섞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교육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어련히 알아서 잘 만들었겠죠. 최상의 배합,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배합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세미나에서 영상을 보거나 또는 어떤 활용법을 하다 보면은 도전 의식이 많이 들어가고요. 뭘 첨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보습을 위해서 뭘 더 첨가하고 싶은 거 저도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 제품에 들어가 있는 원료하고요. 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원료하고 달라요. 그리고 가공이 다릅니다. 바디 제품의 오일은요. 분자 크기, 입자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근데 페이스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다고 이 성인 얼굴에. 근데 바디 제품에는요. 그렇게 가공이 많이 안 됐어요. 오일 입자 같은 게. 근데 이걸 섞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는 작고요. 하나는 커버려요. 그러면 흡수가 빨리 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럴 거예요. 모래하고요. 자갈이에요. 둘을 물에 떨어뜨리면 뭐가 더 빨리 가라앉을까요? 모래하고 자갈이. 자갈이 빨리 탁 가라앉아 버릴 거예요. 그럼 모래가 여기에 둥둥 떠버려요. 진짜 좋은 거는 모래인데. 진짜 페이스용은 모래인데. 바디용을 섞다 보니까 바디용이 오히려 모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흡수를 더디게 만들거나 진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걔를 막아버리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용을 할 때 좋은 예도 있어요. 좋은 예도 있고요. 안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팩 제품과 팩 제품은 1차 팩과 2차 팩은 쓸 수 있어요. 왜? 빼주는 기능 다음에 넣어주는 기능은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들자면 머드팩을 한 다음에 시트 마스크, 뭐 스크러빙을 하신 다음에 시트 마스크, 이거는 좋은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머드 마스크 하신 다음에 M4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M4 같은 경우에는요. 막을 씌워요. 코팅 막을. 그래서 M4를 1차 팩을 한 다음에 다른 거를 2차 팩을 쓰시면요. 아예 안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더디 걸릴 수도 있어요. 또는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돈 낭비를 해가면서 잘만 알고 쓰면 그냥 한 가지만 써도 고유의 효능을 느낄 수 있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 해가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좀 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클렌징 밀크 있잖아요. 클렌징 밀크는 오로지 닦아내는 데만 쓰는 거예요. 팩 제품에는 절대 혼용하지 마세요. 특히 3분에서 5분 이상
팩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시중에 그러니까 팩이 없어서 왜 천연의 팩들을 만들잖아요. 밀가루도 넣고 꿀도 넣고 뭐 넣고 그거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섞어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우리 제품은 다 제대로 컨디션을 좋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배합을 잘못해 버리게 되면요.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오히려 흡수되는데 저해되거나 근데 클렌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장을 지우거나 무언가를 빼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섞어버리면요. 또는 진짜 되게 좋은 뭐 스크러빙에다가 오일 스크럽을 섞는다던가. 근데 어떤 분들이 머드 마스크에다가 예전에, 지금은 좀 덜 하시는데 예전에 머드 마스크에다가 사마팩이라는 거를 하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머드 마스크, 솔트 앤 오일 스크럽, 예, 바디버터 그런 사업도 있고요. 앰플을 섞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알아도 내 파트너들이 조금의 어떤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잘못된 전달이라던가 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 제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신 거 있잖아요. 클렌징 밀크에다 퓨리파잉 밀크해서 이런 건 좋죠. 바로바로 씻어내는 거니까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궁합이 좋게 쓰는 거하고 궁합이 맞지 않는데 그거를 굳이 쓰는 거. 그거는 너무 실효성이 떨어져서 이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꼭 그런 거를 좀 잘 지켜가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과도하게 팩을 섞거나 혼용을 하는 거를 하지 말자. 리커버리 섞는 거 아니시죠? 그린캡스 뭐 잠깐에 뭐 색깔 이쁘게 해서 하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뭐 슈렉 만들고 이런 거. 하지만 효과면이 있다고 하기에 저는 솔직히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린캡스 한 통에 7만 원짜리가 넘는 건데 그 캡슐 이렇게 따가지고 너무 아깝지 않나요? 먹어도 몸에 넣어서 먹는 거 그거를 굳이 또 넣어서 하는 거 너무 아깝고요. 특히 리커버리. 어떤 영상에서 또는 어디에서 막 얘기할까 리커버리는요. 몸속에 넣어가지고요. 위액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요. 수소와 기체화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몸속에서. 그럼 이 알갱이가 피부와 맞닿아서 얘도 효과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들어가서 좋아서 피부에도 좋을까? 절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개 가지고 어디에다 섞고 염증이 나 있으니까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붙이고 효과 전혀 없어요. 그냥 돈 낭비고요. 시간 낭비. 근데 나만 그렇게 해서 잠깐의 이슈와 뭐 재미로 했는 건 좋은데요. 이게 번져서 복제가 돼버리면요. 김기현 사장님 고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호랑이 연고냐고 고약이냐고 아니에요. 진짜 우리 그냥 바디버터 만병통치약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고약까지 만들어내지는 맙시다. 이러다가 진짜 뭐 별의 별거 다 나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장님들 뭐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머나 참. 네.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참 뭐 질문도 잘 주셨고요. 제가 참 사장님들의 이거를 좀 많이 해소해 드렸을까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얘기를 해드렸다고 했는데 혹시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다 못 해드렸을 수도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리더분들한테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고요. 이 시간은 다음에도 리더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건강기능식품 우리 이제 회장님이 내 가족들이 먹는 제품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천연의 제품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귀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우리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쓰자, 제대로 알고 먹자예요. 이게 제가 저희 화장실에 있는 제 화장대입니다. 제 안방에 있는 제품을 몇 년 전에 싹 가지고 나와서 저는 욕실에서 바르고요. 욕실에서 싹 화장을 하고 나와요. 왜냐면 제 공기 중에 제 어떤 수분도 뺏기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블루, 그린, 레드,
모든 팩들이 여기에 싹 다 들어가요. 저 진짜 모든 제품을 다 시크릿 것만 쓰고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블루는 블루만의 특징이 있고요. 그린은 그린만의 특징이 있고요. 레드는 레드만의 특징이 있어요. 안 맞는 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양한 폭이 있잖아요. 시트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왜 레드라인에 크림이 안 맞아요? 인상 쓰면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장님들. 저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에는 수분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분을 처음에는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는 블루라인 바탕으로 무조건 다 써요. 왜냐면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선크림도 발라야죠. CC도 발라야죠. 팩트도 두들겨야 되니까 다른 거를 더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요, 탄력보다는 뭐 자외선이라던가 이런 거 수분과 보호 유지력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녁 피부는 다르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녁에는요, 수분 베이스를 일단 깔고 탄력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린라인에 세럼까지를 발라줘요, 저는. 그리고 제 컨디션에 따라서 수분 크림을 쓰고 싶을 때는 수분 크림을 넣어주고요. 조금 내 피부가 많이 지쳤다 싶을 때는요, 레드라인 위주로 거의 많이 씁니다, 저녁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 컨디션에 따라, 왜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른데 이 화장품이 하나가 내 컨디션을 다 맞춰줄 수 있을까요? 가진 고유 기능이 다 다른데.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피부에 정성을 들이고 싶으시다면 사장님들이 나는 이 라인이 맞아, 이 라인은 안 맞아, 이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라인의 제품에서 뽑아서 쓰시면 돼요. 아마 그게 최상의 피부한테 적합한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까 신정미연 스폰서님 자료거든요. 올해 이렇게 많은 제품이 나온대요. 스킨케어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근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쓰는 법, 제대로 먹는 거, 그리고 제대로 파트너들한테 무언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근간 베이스를 잘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잘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이런 제품들이 왔을 때 공부를 하면서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힘들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잘 준비하고요. 예. 우리 사업의 의미는 소비 채널을 바꾼 거잖아요. 어떤 채널을 쓰다가 어떤 채널을 쓴 거예요. 이런 채널을 몰랐다가 이런 채널을 알게 된 거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화장품을 쓴다? 이거는 단순 소비자의 마인드겠죠. 근데 거기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공생에서 부를 이루자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생각, 마인드도요. 이게 안 맞아, 저건 좋아, 어떤 이런 틀을 벗어나서 스킨케어가 정 안 맞으면 우리는 생필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사업자의 마인드로 좀 더 넓게 생각을 확장을 시킨다면 아마 우리의 전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높일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게 우리들 자체가 어떤 제품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생각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것 또한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신축년 멋진 일 일어나게 현명한 소비, 많은 소개, 부자 되는 소득 일어날 수 있도록 사장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거기에 보탬이 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